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동아일보와의 갈등. (5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군은 대체로 중립을 지켰다. 당시 육군 방첩부대장은 정승화 준장이었다. 그는 지휘관들이 혁명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정도만 허용하고 투개표 부정은 못하게 했다.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은 일과 후 6번 강당에 장병들을 모아놓고 몇 번 윤보선 후보를 찍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테니 박정희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기식은 박정희, 이주일과 술자리에서 격이 없이 속을 털어놓는 사이였다. 호주가인 세 사람은 백화수복을 섭씨 40도로 데워 맥주컵에 부어 마셨다. 이 무렵 박 의장은 이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술을 마다하지 않았다. 민기식은 이런 술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박 의장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한 10년은 해야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민기식이 보니 박 의장이 갖고 다니는 수첩에는 각 부처에 지시한 일을 깨알 같은 붉은 글씨로 메모해두고 점검하고 있었다. 의장실 벽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있는데 곳곳에 색색으로 개발지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 수백 가지나 되는 사업들을 일일이 챙기고 있는 박 의장에게 간복한 민기식의 선거운동은 순전히 개인 차원의 지원이었다는 것이다. 민기식은 1군, 2군 사령관에게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으나 논산훈련소장에게는 중장으로 승진시켜줄 테니 장병들과 훈련생들이 박정희 후보를 찍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민기식은 미발표 회고록에서 아마도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군인은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정권이 바뀌면 형무소에 갈 각오를 했다 라고 썼다. 10월 12일 오후 동아일보 김성렬 정치부장은 박정희 후보 측을 맡고 있던 유혁인 기자에게 박 후보가 유세를 마치면 인터뷰를 하되 이 질문을 꼭 하라고 지시했다. 질문은 만약 낙선되어도 국민의 심판을 따르겠습니까? 이었다. 김 부장은 박정희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과연 군부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으므로 박정희의 답은 뉴스거리라고 판단했다. 몇 시간 뒤 유혁인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 의장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타사 기자들이 몰려와 마지막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저 같은 평기자는 안 되고 부장께서 오시면 단독 회견에 응할 것 같습니다. 오후 7시 장충동 의장 공간에 도착한 김 부장은 응접실로 안내됐다. 유혁인 기자는 미리 와 있었고 이우락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자리를 권했다. 잠시 후 유세장에서 돌아온 양복 차림 그대로의 박 의장이 나타났다. 의자에 앉자마자 박정희는 쏘아붙였다. 동아일보는 완전히 야당 편이더군요. 부산 대구 유세 현장 취재 기자가 아무리 청중이 몇십만 명이라고 기사를 보내도 서울에 앉아있는 정치부장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서요. 김성렬 부장은 속으로 그 일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김 부장은 유세장의 청중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유세장의 면적을 미리 파악하고 항공사진을 찍어 평당 인원수를 추정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애썼는데 박 의장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보니 인파수가 주최 측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항상 적게 나왔다. 수십만 인파라고 발표된 것도 따져보면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성렬은 이렇게 회고한다. 대구 수성천변에서 박정희 후보가 유세를 할 때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부 기자들도 별도로 보냈습니다. 신문 강판 직전에 내가 현장의 사회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중수를 물었더니 한 5만에서 6만 명이라고 합디다. 정치부 팀에 물었더니 다른 신문사 기자들은 수십만으로 송고하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진부 팀장에게 전번 윤보선 후보 때와 비교해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비슷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윤 후보 유세 때 현장에 있었던 8명의 기자들에게 일일이 물었습니다. 4명은 윤보선 때가 많았다. 4명은 지금이 더 많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대구지사장에게 물으니 전과 같다고 해서 대체로 10만 대는 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다고 써놨어요. 다른 신문들이 80만, 100만씩으로 보도하는 통에 우리 쪽만 청중수를 줄여 보도한 셈이 되니
박 의장이 화를 낸 겁니다. 박정희는 김 부장의 설명을 듣더니 동아일보는 공화당 집회를 과소평가한 거죠 라고 또 따지고 들었다. 항공사진까지 찍어서 정확을 기하려 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로 청중수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더니 박정희는 다시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왜 빨갱입니까? 박정희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왜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신문에서 보도합니까? 라고 다그쳤다. 어느새 박 의장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김 부장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김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평상시의 언론은 사건이나 뉴스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하여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할 때 보도합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들의 주장이나 말 그 자체가 뉴스입니다. 박 의장께서 유세장에서 하신 말씀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의 손이 담배와 함께 덜덜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이때 춘천 유세에 연사로 참석했다가 돌아온 이만섭 전 동아일보 기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박 의장은 이만섭을 보자 마치 원군을 얻은 듯 언성을 높였다. 그렇다고 나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박 의장은 벌떡 일어나더니 자개 재떨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곤 마룻바닥에 쾅 하고 팽개쳤다. 박 의장은 슬슬 걸어 방을 나가버렸다. 김성열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박정희가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유락 실장만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팎을 왔다 갔다 했다. 이 실장은 곧 나오실 겁니다 라고 했다. 김 부장은 이 실장에게 말했다. 회견하실 뜻이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신문사 체면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감이 피곤하셔서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원수지간도 아닌데 인사나 하고 가시죠. 이후락의 안내를 받아 김 부장이 들어간 곳은 응접실과 붙어있는 침실이었다. 박정희와 유경수가 서 있었다. 김 부장이 박정희에게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라고 인사하니 박 의장은 다가와서 말없이 손을 쑥 내밀었다. 한복 차림의 유경수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다. 너무 무리하게 유세 계획을 짰지 뭐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강행군을 며칠씩 하니 저 양반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 양해하세요. 김 부장은 속으로 야 이렇게 얌전한 부인이 저 박 의장같이 성미 급한 남자를 만나 모진 고생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옆에 있던 박 의장이 다시 고함을 치다시피 했다. 내가 형 한 사람 때문에 두고두고 공산당으로 몰리는데 내가 왜 공산주의자요? 박정희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김 부장은 재빨리 침실을 빠져나와 가파른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뒤따라 나온 유경수는 김 부장이 계단을 따라 내려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미안합니다 라는 뜻을 전했다. 김성열 부장은 공간을 나서면서 유혁인 기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사로 써 라고 했다. 유 기자는 부장님 만일 신문에 그렇게 나가고 박 의장이 낙선하면 광화문 사옥이 박살날 겁니다 라고 했다. 김성열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군대를 잘 알던 유혁인 기자는 겁을 냈고 군대를 잘 모르던 나는 오히려 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10월 14일자 동아일보 1면에는 박정희, 윤보선 두 후보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박정희와의 인터뷰 기사는 유혁인 기자가 끝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12일 오후의 단독 회견 내용이었다. 춘천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마치고 장충동 의장 공관으로 돌아온 박정희 후보가 유혁인 기자에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다. 야당 사람들이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며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으니 개표가 끝날 때까지 또 무슨 장난을 할지 큰 걱정입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개표할 때 무엇을 집어넣든가 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정이다 뭐다 하지 않을 것 같소. 이번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야당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법이 있습니까? 잡아가라고 떠들어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꾹 참고만 있습니다만 선거만 끝나면 모조리 다 가만두지 않을 테요. 나는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그저 참고 있자니. 이 나라의 원수인 나를 빨갱이로 몰아치니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 이게 바로 공산당 수법과 다른 게 뭐요. 내가 빨갱이라면 이 나라가 2년 동안 빨갱이 치하에 있었단 말인가요. 박 의장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피로가 역력한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기대요. 시험은 이제 끝났고 나는 내 실력과 쳤으나 심사관들이 어떻게 점수를 매길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라고 했다. 그는 다시 이야기를 사상 논쟁으로 돌려 정적을 빨갱이로 모는 이 패풍만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죠라고 했다. 10월 13일 박정희 후보는 수원과 인천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했다. 박정희는 지금 여건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당장 잘 살게 할 수 없다면서 내가 집권하면 여러분에게 금명과 내 피땀 흘려 일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윤보선 후보는 이날 수원 천안 유세에서 군정과 민정을 판가름하는 이 마당에 사상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윤보선 후보의 민정당은 이날 경향신문 1949년 2월 17일자와 서울신문 2월 18일자에 실렸던 박정희 소령 무기징역 선고 관련 기사를 공개했다. 박정희 소령이 72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이후에 있었던 군부내 남로당 조직 수사에 걸려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동아일보는 민정당의 이 폭로 내용을 호외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돌렸다.